자, 봐보세요. 건축물의 건축 공점 설치가 뭐냐 그러면 공작물이란 이런 겁니다.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제작한 겁니다. 사람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걸 보고 우리가 공작물을 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공작물. 그 중에서 건축물은 자 분명히 만들어놨죠. 만들어놨는데 얘는 뭐만 있어요? 기둥만 있죠. 얘는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이거는 건축물이에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 그러니까 공작물 중에 일부가 뭐라고요? 일부가 건축물이다. 공작물이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일부가 건축물이요. 그래서 건축물이 뭔가 그렇고 건축물에 뭐랄까? 건축 그랬죠. 건축이란 자 이 대지입니다. 땅.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을 처음 지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새로 처음 지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축 그럽니다. 신축. 현재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위에 이렇게 하나 더 올렸어요. 옆에 하나 더 지었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예, 증가시켰다. 증축 그래요. 증축. 건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임의로 이 건물 두 동을 싹 철거하고, 싹 없어졌죠? 두 동을 싹 철거하고 이렇게 같은 범위 안에서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개축입니다. 개축. 지어놨더니 건물이 좀 흔들흔들거려요. 바람 부니까 건물이 휙 넘어졌어요. 어쩐다고? 치우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재축이에요. 재축. 뿔끈 들어서 옆에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전 그래. 이전. 이 다섯 가지를 놓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건축 그럽니다.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를 묶어서 뭐란다? 건축. 건축은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왜요? 건축법 때문에. 건축의 개념을 모르고 건축법 공부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요. 자, 다시 국가 국민에게 뭐라고?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이 뭐라고? 개발이 뭡니까? 개발이 건물 터터터. 건이 뭡니까?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는 공점에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이걸 뭐 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무엇이다? 건축이니까 하지 마라. 하려면 어쩌라? 허가받아라. 공작물 설치 이거 하지 마라. 하려면 어쩌라? 허가받으래요. 토지 형질 변경 하지 마라. 하려면 어쩌라고? 허가받으라. 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형질 변경 허가 받으세요. 형질 변경이 뭡니까? 책 보면서 형질 변경이 뭡니까? 하면 절토가 뭐라고? 흙 깎는 거, 성토, 갖다 쌓는 거, 정지, 땅 고르기, 포장, 도로 포장하는 거,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바닥 매립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한다?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려면 뭘 받고 해라? 허가를 받고 해라 이런 얘기인데, 가로 안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것은 안 받아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습니다. 4번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여기서 토지 분할인데 그 점 3개는 물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설명해봤자 시험에 나오도 안 해요. 그거. 아니 기껏 설명하면 좀 문제 좀 내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입만 아파요. 입만. 나중에 1번만 설명해주고 1번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1번은 나중에 설명하고 나머지 의미가 없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 가지고 있습니다. 땅 나누는 게 뭡니까? 예, 나누는 게 뭡니까? 하면 분할입니다. 과연 이 분할이 개발입니까? 토지를 분할하면 개발이 됩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땅이 있는데 10,000평짜리 땅하고 1,000평짜리 땅하고 100평짜리 땅하고, 자, 대지입니다. 대지. 내가 개인이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이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짓고자 합니다. 어느 땅이 가장 좋을까요?
100평이 좋겠어요? 1000평이 좋겠어요? 10,000평이 좋겠어요? 가장 뭐가 100평짜리 최고 좋지. 이걸 하려면 잘라야지. 이거 하려면 잘라야지. 그러니까 얘가 평당 10원 간다 그러면 얘는 9원 간다. 얘는 8원 이렇게. 면적이 크면 땅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요. 규제를 왜 해요? 예,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다. 규제를 왜 합니까? 물어보면 왜 규제가 출발돼요? 세 글자로 부정성. 뭐라고요? 국토, 토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자원인 토지 어쩌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효율적 이용해서 뭐 하게? 다 함께 잘 살게. 공공문제 정진. 그래서 뭐 한다고? 규제를 한다고 규제. 뭐 하려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라고. 토지를 분할하면 분할할수록 효율적인 이용이 돼야 안 돼요? 되지. 땅 가격이 비싸진 게 더 효율적이 되는 얘기야. 그러면 더 효율적이가 10평으로 쪼개보려고. 한 평으로 쪼개자고. 효율적이요? 비효율적이요? 한 평짜리 땅 있다고 뭐 하겠냐, 여기선. 10평, 한 평 하게 되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어찌해야 돼요? 막아야 돼. 이거를 막아야 돼. 이거를 막으려면, 규제를 하려면 그 행위를 뭐로 봐야 돼요? 개발로 봐야 돼요. 개발로 보지 않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규제할 수 없죠. 그래서 토지 분할은 뭐다? 개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쩐다? 허가해 준다고. 분할하고 싶으면 뭐 받으라고? 허가 받으라고. 허가해 준다고. 이건 어쩐다고? 못 해주지 이런 얘기요. 이런 행위를 막겠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개발행위 절대 하지 말아가 아니요. 하세요. 그 대신 그냥 하지 말고 저거 허가 받아서 하는데 이런 행위는 허가 안 해준다 지금 이런 얘기요. 이게 토지 분할인데 토지 분할인데 보세요. 이제 땅이 있습니다. 땅. 이 땅에는 이렇게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이 없네요. 건축물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대지, 건축물이 없으면 토지. 나눈다. 이게 뭐래요?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이것은 건축법에서 규제합니다. 건축법에서 규제.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제하는 게. 국토계획법 뭐라 하는가? 허가받고 분할해라. 건축법은 허가받고 분할하라 그 말 안 해요. 면적을 주면서 이것보다 크면은 분할이 가능하고 이것보다 작으면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숫자가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냐? 토지 분할이 왜 토지 분할이 개발이 되는가 그걸 알아. 토지가 작아질수록 어쩐다고? 이용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막자, 규제하자. 그래서 개발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뭐라고요? 물건적지.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전에서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거. 물건적지. 보세요.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땅. 한 필지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토지는 개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개발이 됐죠. 건물이 있다 그러면 개발된 거예요. 담장을 치든 안 치든 이게 뭡니까?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안은 개발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근데 여기는 울타리 밖에 울타리 밖. 잘 읽어봐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울타리 안이라고요? 밖이라고요? 잘 읽어보라니까. 아니라고 밖이라고? 예, 울타리가 아닌 토지가 뭐예요? 울타리 밖에다. 물건을 쌓는다. 그러면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녹지, 그리고 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원래 개발 목적이요? 보존 목적이요? 보존 목적이죠. 그러면 울타리 안은 개발이 됐지만 울타리 밖은 개발이 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울타리 밖은 뭡니까? 논, 아니면 밭, 아니면 산, 들판이지. 들판에 가게 되면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땅 위에 뭐가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거기에다 이렇게 이 물건을 쌓으면 무슨 현상 생기겠어요? 나무 위에다 물건을 쌓게 되면 물건 쌓으면 살을 죽어요. 위에 뭐가 있고 식물이 있고 땅 밑에 뭐가 있고 미생물도 있고 뭐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이거 물건을 딱 싸서 누르면 얘가 살까 죽을까요? 죽지. 얼마 정도 있으면 죽을까요? 나온 게 한 달이 한 달.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을 철거한 밑에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땅 파보면 지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지렁이가 다닐 공간이 있냐고. 논이나 밭이나 산 그런 흙은 그 흙은 쉽게 다닐 수가 있는데 공기도 있고 이 밑에 있는 흙은 안 된다고 이제 이미. 그러니까 지렁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미생물도 다 죽는다고. 이 건물 간단히 이 건물 싹 치우고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배추 씨 뿌리면 배추가 자랍니까? 안 자라 이것은 미생물이 없으니까. 땅이 어쩌다고요? 죽었어요. 죽었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땅의 성질이 뭐처럼 바뀐다? 대지처럼 바뀐다는 거 보니까 대지화 된다 그래요. 토지의 성질을 바꾼다. 얼마 이상 쌓으면 한 달 이상 쌓으면 토지의 성질을 바꾸니까 뭡니까? 농지나 이마를 대지처럼 지금 바꾸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것도 막아야 된다. 얼마 이상 했을 때 한 달 이상. 그래서 국가가 이런 6가지를 우리는 개발을 하니까 이런 6가지를 하지 마세요. 절대가 아니고 상대요. 하지 마세요. 하려면 뭐 받으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허가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다 이 얘기요. 그래서 개발행위 그럼 반사적으로 건물 터터터 건물 터터터 툭 나와야 돼요. 개발 그럼 뭐가 나와야 되고 지구단위 지구단위 개발 지구단위 개발행위 그러면 건물 터터터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박스 밑에 5번 밑에 봐요. 5번 밑에 위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정, 군수 누굽니까 그자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자. 군수에 뭘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다만 중요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했죠. 왜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를 안 받습니까? 허가 안 받는 이유가 저기 있죠. 뭐라고 너는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다. 절차가 틀려 절차가. 개발하는 절차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거나 아주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 밑에 보면 허가 없이 가능한 거 지금은 1번만 잡아 1번. 재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하는데 허가 받아라.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무슨 재난수습하는데 허가 받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허가 안 받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한 달 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더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중요하잖아요.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지금 뭐 설명했어요? 이거 설명했어요. 이거 개발행위가 뭔가 설명했습니다. 개발행위가 허가받아야 될 개발행위 뭔가 설명했고 이제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개발행위는 건물, 터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허가 받는가? 이렇게 허가를 받으라. 자,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서 갑이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합시다. 갑이 여기에서 개발하겠다. 개발하려면 그냥 하라고요? 허가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지? 는 이제 허가 신청을 하겠죠. 허가는 누가 해준다고요? 개발의 허가는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합니다. 허가 신청 받으면 일단 판단해보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할 것이고 안 맞으면 불허할 것이고 15일 내에 허가를 하든 불허하든 처분해야 돼요. 허가든 불허하든 처분한다. 근데 불허했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허가했다 그러면 공사 끝나면 뭘 받아야 돼요? 준공 검사 받습니다. 기본 상식적으로 허가 신청하면 15일이라는 기간 내에 처리해라. 허가 처리하면 공사 끝나는 뭐 한다? 준공검사. 허가해준 내용대로 공사 끝났는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준공검사. 그럼 이제 허가 처분할 때 허가하든 불허하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할 것이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를 안 할 것이고 허가 기준에 몇 가지 있는가?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가 기준에 5가지가 있습니다. 책 보지 말고 판단하면 해요. 판단. 자, 허가를 받으려면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적정할 거, 부적정할 거. 허가를 받으려면 형질 변경 면적이 적정할 거, 부적정할 거, 적정할 거. 두 번째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세 번째,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네 번째, 허가 신청 내용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다섯 번째, 깃바위세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이렇게 예습 좀 하고 다니라고. 얼마 좋아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 그러니까 허가 기준은 안 봐도 상식으로 다 아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냐 그러면 형질 변경 면적이 적정할 것. 이게 문제예요. 면적이 얼마인데 그 부분은 암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책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359페이지. 359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 그거는 암기하지 방법 없어요. 359페이지 박스 보게 되면 형질 변경 면적이 적합한데 자, 그 잘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만입니다. 만.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만. 두 번째 공업지역은 3만입니다. 그리고 보존녹지지역이 5천 제곱미터. 도시지역 밖으로 나면 관리가 3만, 농림이 3만, 자연환경이 5천 제곱미터 전부 다 미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일단은 이 숫자가 시험 문제니까 암기 먼저 하고 몇 번 써보면 금방 돼요.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만, 공업 3만, 규제가 최고 강한 보존녹지 5천, 도시지역 밖으로 간다. 관리 3만, 농림 3만, 자연환경 5천 그럽니다. 전부 다 미만. 이상이면 허가를 안 해줘. 시험 보기 위해서 이러고 배우고 시험 보기 위해서 이러고 배웁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원주에 있는 학생이 전화했어요. 교수님 어쩐 일인가? 이 친구 만난 지 올해는 11년째예요. 제가 원주 가면 원주는 이게 혁신 도시가 도로가 있다 그러면 항아리 상권 들어봤네? 항아리 상권? 상권 중에서 최고 좋은 게 항아리 상권.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항아리 상권 그럼 이게 지금 원주 혁신 도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게 항아리다고 들어가면 어디로 빠져나가냐고. 단데 길이 없다면 전부 다 일이 나와야지. 이런 게 좋은 상권인데 여기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원주 혁신 도시가 이런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면은 이쪽에 너무 이게 뒤통수 튀어나왔는데 이쪽이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 혁신 도시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는 길. 여기에 붙어있는 이마를 갖다가 이만큼 해서 이마가 이게 몇 평이냐? 이게 2만 평입니다. 2만 평. 2만 평인데 이게 전부 다 계획관리. 2만 평 계획관리. 그러니까 원주에서 혁신도시 들어가니까 여기에 아파트 피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피가 생기니까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굳이 아내를 따질 필요 뭐 있을까? 비싸게. 주변에 또 아파트 지으면 그것도 괜찮겠네 해가지고 이 밑에 또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아파트 지려고 다 폼적 앉아 있고 저 아는 애가 여기에서 지금 이 땅을 싹 깎아 어쩐다고 분양한다고 계획관리를 싹 깎았어요. 계획관리 2만 평을 깎아가지고 2만 평 깎아서 어쩐다고 쪼개가지고 어쩐다고 분양한다고 평당 얼마에? 400에. 여기는 지금 택지 조성이 안 된 것들이 270에서 300 하거든요. 택지 조성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선 지하로 다 넣어주고 정리 시작하고 신도시와 똑같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도시가스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당 400에 판다고. 계획관리적이니까 계획관리 거음표율 몇 프로요? 4to2 40. 용적률 몇 프로요? 180, 80, 100. 그러면 만약 여기에다 우리가 100평짜리 땅을 판다 그러면 100평에다가 계획관리니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그러면은 거음필이 40이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 거음필이 40이니까 1층 얼마? 40. 2층 얼마? 40. 3층 얼마? 20.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근데 이런 데는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원래 주거, 상업, 공업적 뺀 나머지
녹지부터는 전부 다 4층 이하에 4층 이하. 우리는 4층 이하.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게 100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3층 가게 되면 땅만 많이 차지하네. 땅만. 어디 가든 예를 들어 100 올리긴 올리는데 밑에를 몇 층 할까 해가지고 대부분 이런 데서는 4층이에요. 4층. 4층하고 땅을 많이 남긴다고. 이렇게 이 땅을 갖다 만들어 판다고. 이 땅 만들어 파는데 이게 몇 평이라고요? 2만 평. 2만 평 허가 받는데 2만 평 어떻게 허가 받았을까? 이거를 계획관리지역은 얼마까지 허가진다고요? 3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전하면 곱하기 0.3. 근데 0.3은 0.3만. 얼마입니까? 3, 3, 9 몇 평이요? 9,000평. 9,000평. 근데 몇만 평? 2만 평 개발했다. 어떻게 개발했는가? 허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친구가 2만 평을 개발했는데요. 제가 딱 물어봤죠. 지구단위냐? 우리 지구단위 별 지구단위? 지구단위로 개발하면 할 수가 있는데 동시에. 지구단위냐? 아닌데요. 지구단위가 아닌데 어떻게 개발했냐? 2만이면 할 수가 없는데 2만 평이면 9,0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시켰습니다. 교수님 세 필지로 쪼갰죠. 필지를 3개로 필지를 해가지고 시작 이렇게 3개 필 쪼개가지고 7,000, 7,000, 6,000 이러면 되잖아요. 한 사람이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얘는 뭐고? 갑, 얘는 을, 얘는 병. 그러면 전부 세 사람이잖아요.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나 허가 신청 들어가니까 이 산이 분명히 이만큼 있는데 자, 이 부분만 짝해서 개발행 허가 신청하니까 원주시에서 웃으면서 그냥 다 와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소유자 3명이지만 니들 똑같은 사람이잖아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동시에 들어오라고. 동시에 심의하게. 그러면 환경 영향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택지 쫙 정리해서 평당 얼마에 판다고? 400에 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왜 전화했냐? 이거 일부 팔고 일부를 더 팔아야 되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제가 모임을 하거든요. 카페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중개업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팔아면 안 될까요? 되지 왜 안 되냐고 중개해야 되는데 하나 팔면 얼마 주는데? 1,000 준대요. 1,000. 하나 팔면 1,000 준다? 알았다. 그러면 파라고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어느 이제 한 군데 가가지고 주고 온 거예요. 오면서 도면 주면서 이거 팔아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그 중개업산 얘가 교수님 이거 어떻게 이거 개발해야 돼요? 지구단위 했습니까? 저거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지구단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거 세 필을 쪼갰다. 왜 세 필지 쪼갰대요? 그러니까 제가 딱 했죠. 지금 공부 끝나고 시험 끝나고 며칠 됐냐? 얼마 안 됐죠. 그럼 너 개발행 허가 면적을 퍼보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13,500, 33,500. 여기 무슨 지역이라고? 계획관리. 계획관리 뭐라고? 3만은 몇 평? 9,000평. 그러면 2만 평 개발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떻게 하냐? 세 필지로 나눠버리면 따로따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이 허가 받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딱 설명해 주니까 그 친구는 얘가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이 시험 보기 위한 배우는 이 내용이 이론이지만 실무 가서 그대로 써야 하세요? 그대로 쓴다고. 지금은 시험 보기 위해서 암기하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중개업 하려면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거 모르면 남들하고 땅에 대해서 중개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도 시험이지만 합격했다 생각하고 제일 첫날 그 얘기 안 했습니까? 공포 공부할 때는 시험 본다 생각하지만 합격했다고. 뭐 하려고? 중개하려면. 설명하려면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형질병의 면적 결정할 거. 두 번째 도시관리의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적합할까? 세 번째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잘 봐요. 을이 여기서 개발합니다. 도로. 자, 갑이 개발. 여기서 을이 열심히 도로 설치하는데 이 도로는 그 도시를 만드는 도시계획 사업이야. 을은 열심히 뭐하고 있다? 열심히 도시계획 사업 합니다. 도시계획 사업. 옆에서 갑이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허가 신청을 하니까 누가? 시장이. 특별시장, 우리 특별시니까 특별시장이 딱 뻗으면 갑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허가해주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개발하냐? 그러니까 갑이 왜 내가 여기서 개발하면 안 됩니까? 시장이 네가 하는 그 개발이 옆에서 뭐 하는데 을이 도시계획 사업 하는데 이게 공사입니까? 공익, 사익 뭐가 우선하겠어요? 얘가 우선하지. 네가 하는 도시계획 사업, 네가 하는 개발이니까
어느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은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지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내가 개발하면 을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라고 시장 물어보니까 시장이 1번 낸드라 하냐? 을에게 물어봐야지. 2번 기다려봐라. 내가 을하고 협의할게. 3번 기다려보세요. 내가 을 동의받을게. 이게 시험 문제. 여기에다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근데 저게 지장이 있는 점인지 확인해야 돼요. 지장이 있는 점인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1번 자 허가권자는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찾아가서 지장을 준가 안 준가 물어본다. 2번 허가권자는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와 지장을 주는지 협의한다. 3번 허가권자는 지장을 주는지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에 동의받는다. 몇 번 맞아? 2번. 주는지 안 주는지 물어본다. 이게 맞겠어요? 야 허가하면 지장을 주냐 안 주냐 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어요? 지장을 주냐 안 주냐 협의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동의받는 게 맞겠어요? 물어봐야지. 몇 번이지? 그러니까 1번이지. 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물어보면 지장을 안 준다 그러면 허가하고 준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우리 시험에 진짜 나온다니까.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협의해야 된다. 왜 협의를 하냐고 가서 물어보라. 의견 들어야 한다. 그 다음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깃바위 설치 용지 확보기 적정할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시장이 허가하려고 딱 가서 보더만 갑한테 야 허가 못하겠다. 갑이 왜 못하는데요? 야 길이 없잖아 길이. 길은 여기 있는데 이 도로 너 도로에서 뭐 날아다닐 거냐고.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네 개발하냐고. 허가할 수가 없다. 야, 갑이 뭐라 그러냐? 시장님 눈 크게 뜨고 봐요. 있잖아 길이 이렇게. 길이 있잖아 이렇게 쫙 해가지고 빨간색 길이 쫙 꺼져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 꺼져 있으면 시장이 야 그거 도로 아니야. 가서 봐라 이거 밭이야 밭.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는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예요. 도로라고 결정을 했지만 개설이 안 돼 있다. 이런 도로를 보고 뭐라고 한다? 예정도로다. 예정도로. 예정도로를 도로라고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정도를 도로라고 인정하냐 안 하냐 그러면 잘 봐요.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에 땅이 있어요. 땅. 이 땅이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뭘 보고 맹지라고 합니까? 네.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가 맹지입니다. 맹지인가 아닌가 봅시다. 자, 이게 길, 우리가 말하는 도로. 그러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보고 길이라고 도로라고 하냐? 이것은 우리나라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도로입니다. 건축법에서 뭐라고 하냐? 원칙 예외해가지고.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뭐도 다녀야 돼요? 차도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얘는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4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건축법 도로라고 인정해요.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4m 이상 되고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신설한다, 변경한다라고 고시가 되면 그것은 도로예요. 법에서 뭐를 하면 고시가 뭐예요? 알린다. 도로라고 알린다. 그러면 도로라고. 그게 아니면 포행,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이 대상되고 건축 허가를 하거나 신고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그것도 도로예요. 도로라고 인정해 준다고. 네 가지 조건 갖춰야 하는데 이 도로에는 뭐가 포함되냐? 아직 개설되지 않는 예정 도로도 건축법 도로라고 인정한다고. 이게 원칙이 원칙 몇 가지? 네 가지.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사업이 대상되고 고시되든가 공고되든가. 예외 그러면 예외는 뭐가 있냐?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지형적 조건으로 차가 못 다닌다 그러면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다니지만 차 다니 못 다녀? 못 다녀. 이게 몇 미터 이상이면 3m 이상이면 건축법은 도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반드시 차가 다녀야 됩니까? 안 다니는 경우도 있다니까. 반드시 4m 이상 4m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 반드시 법에서 고시해야 되냐? 굳이 법에서 고시 안 하더라도 허가 신고할 때 위치만 정해서 공금해도 된다니까.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됩니까?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돼요. 사람이 안 다니는 도로는 건축법은 도로라 인정을 안 해줘. 자, 이 땅이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딱 써놓으면 고속도로 이러면 맹지 아니요? 고속도로는 사람이 다녀 못 다녀? 못 다니지. 사람이 못 다녀. 고속도로에 괜히 지나다니다 치면은 보상 나온 것이 아니고 벌금 내야 돼, 벌금. 사람이 다니면 안 된다고. 다니지 말아야겠는데 사람이 다녔으면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이것은 건축법은 도로라 인정 안 해요. 이 땅 뭡니까? 맹지예요, 맹지. 이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했는가? 시장에 야, 길이 없잖아, 도로가 없잖아. 갑이 뭐라고? 없기는 왜 없냐고, 있지 않냐고. 시장에 야, 네 가보라고. 가보면 이거 그냥 너니고 바치라고. 뭐라 그러든가 말든가. 법에서 고시했으니까 뭐니까 얘 정도로 도로니까 도로라니까 라고 우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너 진짜 도로라고 생각하냐? 아, 도로 맞다니까. 근데 도로 개설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어쩔 수 없이 허가합니다. 그래, 네가 우기니까 허가해준다. 근데 있잖아. 분명히 네 보다시피 도로 개설이 안 됐지. 너는 도로라고 하지. 허가는 해줘야지. 자, 그럼 이렇게 하겠다.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쩐다. 네가 스스로 뭐 한다? 도로 설치해야 된다. 도로가 뭐라고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뭐 하라고? 설치하라고 뭘 겁니까? 조건을 겁니다. 자, 도로 설치 할래?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물어보겠죠. 하겠다 못 하겠다? 하겠다. 이거를 말로 해야 돼요? 서류로 해야 돼요? 서류로. 그게 다섯 번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정할 거 부적정할 거? 적정할 거. 이게 전부 다 허가 기준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자, 지금 했듯이 일정한 조건부 허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허가할 때 그냥 허가할까요? 아니면 저기가 신청자의 의견은 들어볼까요? 의견은 들어보고 할래 물어는 보고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겠다 했는데 관상을 보니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 하면 어쩌죠? 안 하면 어쩝니까? 예? 허가는 이미 했다니까. 허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안 해보면 어쩌냐고. 예? 안 하면 어쩝니까? 두들겨 패면 돼. 두들겨 패면은 맞기 싫으면 해야 안 해요? 하겠지. 근데 제가 못하면 무슨 얘기예요? 팰 수가 없으면 못 패요? 죽어보면 팰 수 있어요? 못 패요? 못 패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누가 해야지? 그러면 시장이 해야지. 시장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래서 네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된다. 네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된다. 무슨 얘기요? 돈 내라. 돈 맡기라. 돈 맡기면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것이고 네가 하면 돈 돌려줄 것이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행보증금이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보증이라는 단어가 또 잘났는데 보증이라는 단어는 왜 했습니까? 보증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쓰면 돼야 안 돼요? 망한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말이 왜 제가 망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뭐하면 망하면 뭐 때문에? 부도 때문에. 자, 국가는 부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누가 부도 나요? 민간이 부도 나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단어를 누구만 쓴다고? 민간만. 이제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자, 이행보증금 예치하라 그러면 이행보증금 예치 진짜 안 하는 게 있죠. 면제. 누구는 안 한다? 안 망한다. 누가 안 망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얘들은 예치 안 합니다. 누구만 예치한다고? 민간만 예치한다. 이해해야 돼. 민간만 예치하는데 언제 예치하는가 그러면 예치 사유가 딱 예치 사유가. 예치 사유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뭐라 나중에 굴비, 발차기 이런 겁니다. 굴비, 발차기.
굴비 압니까? 먹으는 봤죠? 저기도 알고. 굴비 발이 있나요? 90만 원짜리 굴비 받으면 발이 있어요. 아주 비싼 거 보면은 10마리에 90만 원 하는 거 잘 보라고 발이 있는 거 없는가. 그게 진짜라고. 진짜 발이 있다는 거 봐요. 굴비 발작이요. 굴비 발작이. 굴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뭡니다. 굴차. 비가 뭐냐. 비탈면에 적용한다. 발은 뭐냐. 발파. 차는 뭐냐. 차량통에. 기는 뭐냐. 기바이스 설치. 그러니까 암기 들어가야 돼요. 굴착, 비타민 적용, 발파, 차량 통행, 기바인 설치.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에는 뭐가 있다고요? 굴비 발차기, 굴비 발차기, 굴비 발차기. 1월달 가게 되면 딱 설명하고 2월달에 딱 물어봐요. 그럼 생각이 안 나요. 굴비 발차기요. 굴비 발차기 해가시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행위 조금 허가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다. 개발행위 허가 안 해주겠다.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주겠다. 왜 안 해주는가? 기억하시고 굴비 발차기. 좀 이따 문제 풀 때 나올 거니까 기억해보라고. 뭐 발차기 한다고요? 굴비 발차기.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은 원래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하고 있는데 이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는 오직 누구한테만 주냐?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권한을 안 준다고. 오직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한테. 자, 법에서 자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은 하나의 도시 파주 갑시다. 파주도 하나의 도시 아니요? 도시죠. 파주를 관리한 자가 누굽니까 하면 파주시장입니다. 자,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파주시장은 자기가 도시를 관리하다 필요하면 묶어가지고 개발행 허가 제한한다. 이걸 할 수가 있다고 파주시장이. 그러니까 도시 관리상 필요한 문자라고 개발행 허가 제한. 그러니까 중개하게 되면 툭 이 땅 딱 떼보면 개발행 허가 제한 꾹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행 허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국가가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장은 그 정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국가가 나중에 개발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일반인이 개발하면 되겠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근데 갑이 여기에다가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파주시장이 웬일인지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갑이 이 땅을 갖다 개발을 다 했어요. 국가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개발 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상태에서 국가가 개발하려고 갔더니 갑이 귀신같이 알고 개발을 다 해놨어요. 근데 국가는 왜 여기를 잡았냐 그러면 위치가 여기가 맞아요. 위치가 여기가 맞아가지고 이거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개발할 때 예산 편성했지 않았어요? 했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100원 들어간다고. 근데 얘가 개발을 다 해가지고 허가 받아서 개발했으면 적법하게 했으니까 얘한테 손해배상 다 해야 된다. 이제 좀 사야 될 거 아니야. 손해배상이 아니고 얘 걸 전부 다 사야 되니까 100원 예상했는 게 300원이 들어갔어요. 훨씬 예산이 더 들어갔다고. 그러면 1년 지나면 연말에 뭐 해야 돼요? 국정감사에 국정감사. 누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에 나가가지고 뭐 합니까? 국정감사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원이 시장님 좀 나와보세요. 파주시장한테 나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의원이 시장님 있잖아요. 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원래 100원 예산 세웠는데 300원 들어갔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 갑이 어째가지고 죄다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국가가 늦게 들어가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분명히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를 관리하는 당신한테 도시 관리상 필요하면 뭘 하라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라고. 내가 권한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지. 그러면 국가가 개발할 줄 알았으면 당신은 여기를 개발행 허가 제한제 묶어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으면 허가를 안 해줘야지. 왜 그거를 허가를 해가지고 당신이 권한 행사 안 해가지고 국고를 이만큼 낭비시켰냐 이런 얘기요. 이게 7년 8년 전 사건이요. 이러니까 파주시장이 왜 그랬어요? 대답을 해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라는가? 내가 대답할 테니까.
그 대신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역으로 물어본 거요. 뭘 물어보는데요?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 의원님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요? 다음번에 또 출마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묻냐고. 그야 내일인데. 나는 뭐예요 이게? 나는 이제 이게 직장이라는 게 직장. 국회의원이 뭐가 됐어요? 직업이 됐어요. 직업이. 한 번 당선되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출마해야 하네요? 해요. 패가 망신인데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야? 당연히 출마해야지. 그걸 나한테 왜 묻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나도 나중에 또 출마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뭘 하겠어요? 이쯤 되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나도 출마해야 됩니까? 뭐라 했어요? 아, 내일이지. 그러니까 뭐라 했는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당선됩니까? 출마했을 때. 나는 어떻게 당선이 됐을까요? 출마해가지고. 얘가 누구라고? 오른팔이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뭐를 주든가? 부시장 자리를 주든가? 임명지. 뭘 주든가? 감투를 주든가? 아니면 뭘 주든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뭘 주든가? 감투를 주든가? 뭘 줘야지? 돈 줘야지. 돈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돈은 걸리니까. 뭘 줘? 정보를 줘요. 정보를. 돈보다도 정보가 훨씬 정보를 준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귀신같이 얘가 개발했다고. 그래서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거 선출직이니까 안 되겠다. 네가 안 하면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한다. 근데 도지사도 선출해야 하냐? 하잖아요. 네가 안 하면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국장은 선출해야 하냐? 안 하지 이것은. 그래서 법을 이제 개정하는 거예요. 개정해가지고 개발행 허가 제한적을 누가 지정하냐? 내 이게 자꾸 시험에 나오는 게 개정하고. 누가 지정한다? 원래는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라 나왔다고? 국장, 시도, 시장, 군수. 원래 개발행 허가는 누구라고요? 개발행위에서는 오직 이 사람만. 개발행위에서는 이 사람만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국장하고 도지사가 들어갔냐?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이 말 딱 나오면 반사적으로 앞으로 수업할 때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그러면 누구 생각을 하고요? 파주 시장.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시장하고 한 번 하고 끝났지만 저한테 두고두고 저한테 씹히는 거예요. 저기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 그때도 국정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 때문에 우리 국토개혁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아주 잘 냈죠. 자, 이 사람들이 개발행 허가 제한 이렇게 허가 제한적 지정할 때 혼자 생각으로 지정할까요? 시민은 할까요? 시민은 하겠죠. 아, 전문가가 판단해야지. 두 번째, 지정했으면 저 혼자 알아야 돼요. 고시해야 돼요. 고시는 해야지. 시민 합니까? 고시합니까? 이런 거 계속 물어봐요. 심의하고 고시합니다. 그러면 대상 지역은 어딜까요? 기간은 몇 년 할까요? 지역이 있고 기간이 있는데 우리 책 보니까 우리 책에는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근데 뺏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들어보세요. 잘 듣고. 자, 녹지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 잘한다. 저술가 집단 서식한다. 우량농지가 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보존해야 되겠죠. 두 번째, 개발로 인해서 환경 경감 미관해치거나 문화재 훼손도 우려가 있다. 어찌해야 되겠어요? 보존해야 되겠네. 이 지역 읽어봐. 이렇게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한 번 제한합니다. 1회 3년 이내를 하되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연장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주로 이제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 1회 몇 번? 몇 년? 3년. 연장 안 돼. 세 번째 뭐가 있냐? 잘 들어봐요.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된다. 좀 길죠?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립이 끝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 같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기본계획 관리 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그래야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만들 때 몇 년 준다고요? 3년. 그 기간 내 개발 다 해버리면 지구 단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으면 뭐 만들라?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라. 그 기간 동안 개발해봐라. 5번은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어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되면 기반 조금 이따 배워요.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계획 만들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그래서 얘들은 세 개를 묶어서 여기는 한마디로 계획을 수립할 지역이다. 그 지역은 1회 3년 제한하되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연장이 돼요. 1회 2년 연장됩니다.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시험 문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서는 이 숫자 암기하고 이 부분만 암기하면 문제 풀면은 별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허가 안 받고 개발하면 어쩔까요? 그게 시험에 나와요. 허가를 안 받고 개발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하면 어떻게 할까요? 법을 어기면 어찌해야 돼요? 처벌하고 그 다음 어찌해야 돼요? 원상회복명령 원상복귀해라. 안 들으면 어쩐다? 네가 안 하면 내가 대신한다. 그게 뭐예요? 대집행. 대신해주고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받는다 만다? 받는다. 안 내면 어쩐다? 강제징수. 그런 게 시험 문제 상식적이면 그런 게 나와요. 허가를 안 받고 개발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하면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들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징수한다 한다? 한다. 안 내면 어쩐다? 강제징수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하면 원상회복 명할 수 있죠. 안 들으면 대집행할 수 있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보니까 이거 있네. 이행보증금. 이 이행보증금으로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맡겨놓은 거 있잖아요. 바꾸는 게 있잖아요. 이걸로 대집행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집행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안 내면 어쩐다니까. 강제징수한다니까.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냐고. 이것 갖다 쓰면 되지.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있다. 준공검사가 뭘까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게 생각하지 말고 괜히 생각해봤자 안 나와요. 준공검사 뭡니까? 허가를 해줬으면 허가해줄 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얘가 이거 여기 산인데 산 얼마 깎는다고? 산 얼마 깎는다고? 500평을 깎겠습니다. 형질 변경 어쩌셨어요? 허가해줬어요. 준공검사 안 하면 얘가 500평 깎겠어요? 5만 평 깎겠어요? 준공검사 뭐예요? 나가서 확인 안 하면 우리 같으면 500평 깎겠냐고 5만 평 깎겠냐고 누가 아냐고 그거 어쩐다고요? 허가 내용대로 공사 끝났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요. 뭐 허가해 주셨어요? 건축물 건축. 뭐 허가했다고? 공장 설치. 또요? 토지 형질 변경. 또요? 허가해 준 게 뭐 있냐고. 컨닝 해야 됩니까? 토석 채취. 또? 예. 또? 토지 분할. 또? 물건 적지. 이제 건물 터터서 쓰면 돼. 말 바꿔보니까 모르네 이제.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 건축 공사 끝났으면 확인을 해야 돼요. 2층 지을게요. 오케이 허가했어요. 확인 안 하면 얘 10층 지어놓는다고.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확인하는데 토지 분할과 물건 적지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 토지 분할과 이렇게 지금 토지가 이렇게 토지가 있다. 분명히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분할한다고 했어요. 공사 끝난 다음에 가서 보면은 준공검사는 도면 들고 내 현장 이렇게 확인하는데 현장 가서 확인하면 토지 분할한 게 보입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 공부상으로 공적인 장부였다. 장부상으로 하니까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물건 적지는 봐요. 여기다 물건 싸겠다. 얼마 이상 싸면 허가받으라고? 한 달 이상. 그러면 물건을 쌀 때 이렇게 물건을 대충 이렇게 대충 싸야 됩니까? 아니면 각을 잡아서 이렇게 각 잡아서 이런 식으로 싸야 됩니까? 이렇게 싸야 돼요. 내 멋대로 이렇게 대충 싸놔야 돼요. 물건 적치는 무게 얼마 되는 걸 기간 얼마 쌌냐 이거를 규제하는 것이지
물건 쌀 때 네가 각을 잡든가 말든가 던지든가 말든가 그런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굳이 가서 어떻게 쌓는가 벌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토지 분할과 물건 적재는 검사 대상이 아니요. 여기까지 하면 이거 끝났습니다. 개발인 허가 절차 설명했어요. 세 번째, 기반 시설의 설치. 그 다음에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 시설 부담고요. 잠시 쉬고 합시다.